어, 저희가 보통 이제 그 페이지를 만들 때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페이지가 아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.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이제 스프링 뭐죠? 그 스프링이 아니라 웹 컨텍스트 루트 패스죠. 이 부분이 여기 아래가 웹 홈인데 내부에 저희가 이제 보통 이미지를 가져갈 때 여기 보시면 서로 다른 종류의 지금 자원이 있습니다. 이렇게 그러니까 CSS 그 다음에 우리 흔히 아는 이미지 지금 동영상 부분을 뺐죠. 이게 HTML5에서는 동영상도 지원하니까 동영상 포드를 일단 뺐습니다. 그냥 대표적인 거 자바스크립트 세 가지가 있죠. 그러면 여기 지금 현재 이런 어떤 자원 내에 있는 것을 우리가 호출하고 싶을 때 생기는 문제죠. 근데 제가 아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런 이제 스프링 컨테이너의 그 실행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데 외부 요청을 받는 애는 웹.xml 즉 웹서버 통캣 서버가 실행하면서 읽어드리는 설정 파일인 웹.xml을 통해서 호출된다고 했습니다. 여기 나와 있는 디스패처 서블릿이죠. 아직 이 단계에서는 우리가 아직까지는 예, 서블릿 컨테이너만 실행되는 시점이죠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외부에서 웹 클라이언트가 특정 요청이 들어왔을 때 그죠? 들어왔을 때 이 웹 브라우저가 있다면 얘가 이제 어떤 요청을 할 거잖아요. 그러면 통캣이 뜨기는 뜨지만은 현재 웹 컨테이너만 이렇게 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. 잠깐만요. 아이 참 이거 왜 올라오나? 자, 그랬을 때 웹 컨테이너가 자기가 처리를 못하면 이렇게 넘긴다고 했습니다. 서블릿 컨테이너한테 아직까지 스프링 컨테이너는 아닙니다. 그러면 그때 넘기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때 호출되는 거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디스패처 서블릿이에요. 그러면 디스패처 서블릿이 여기 보시면 웹 컨테이너 넘길 때 서블릿 컨테이너가 실행이 되고 첫 번째 실행되는 거 그게 얘라고 그랬죠. 이렇게 그럼 얘가 실행하면서 뭘 하냐면 스프링 컨테이너 얘를 생성하고 그죠? 생성하고 그 다음에 설정 파일을 읽어서 빈을 등록합니다. 물론 빈 말고 추가적으로 이제 애노테이션 처리를 하기 위한 컴포넌트 스캔 등록을 하게 되고 그런 작업들을 하죠. 자, 그랬을 때 이 시점에 빈 등록하는 작업을 한단 말입니다. 그럼 지금 제가 아까 앞서 했던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에서 얘를 읽어오잖아요. 그럼 이 동작을 하게 돼요. 요 부분 무시하세요. 요 부분 약간 무시하고 요것만 보면 자, 뭘 하냐면 얘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. 저희가 드라이버를 설치했으니까. 근데 요 시점에 들어가서 우리가 마이베티스를 쓰는 경우에 물론 마이베티스가 아니라도 JPA도 마찬가지죠. 그 어떤 클래스가 어떤 테이블과 매핑이 되는지를 설정하는 파트가 있었죠. 그 다음에 어떤 자동 SQL을 생성할 때 다이렉이라고 해가지고 해당되는 SQL의 SQL의 묶음으로 들어가 있는 클래스가 있죠. 그 클래스를 세팅하지 않습니까? 그런데 여기서 하는 작업을 잘 보시면 마이베티스 안에 실제로 얘가 매퍼 파일이 존재해요. 매퍼 파일. 매퍼 파일 안에는 SQL로 막 여러분 이미 작성된 파일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. 근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파라미터 타입하고 그 다음에 리턴 타입이 있죠. 그 파라미터 타입과 리턴 타입은 물론 프리미티브 타입도 있지만 보통은 뭡니까? 객체가 거기 들어오죠. 근데 제가 여기서 작업할 때 여기서 에러가 올라온 거예요. 여기서 에러가 올라왔습니다. 왜 에러가 올라왔느냐? 제가 일단은 이 설정 파일을 안 만들었습니다. 여기 아래 만들어야 되죠. 아래 뭐 마이베티스 폴더를 만들어서 작업을 안 했죠. 일단 두 번째는 그러면 이걸 하면 돼. 이걸 요 폴더만 만들어 두면 되냐? 아니겠죠. 내부에 있는 XML 파일도 같이 만들어야 됩니다. 근데 XML 파일을 만들게 되면 거기 내부에 리조트 타입이나 파라미터 타입에 대한 클래스가 있어야 돼요. 그 클래스 파일도
생성을 해줘야 돼요. 요 모든 작업이 끝나야지 요 두 번째 부분이 정상적으로 실행이 됩니다. 그게 끝나야지만이. 요건 약간 좀 수정을 해야 되는 거네요. 그죠? 자, 그럼 얘가 끝났어. 그럼 얘가 끝났어요. 그 다음에 뷰 리저버까지 세팅이 딱 끝나면 비로소 이제 웹용 스프링 컨테이너, 즉 웹 애플리케이션 컨텍스트라고 하는 웹용 스프링 컨테이너가 이제 딱 실행을 해서 그 어떤 처리를 할 준비가 된 거죠.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실패하면 어떻게 돼요? 스프링 컨테이너가 생성돼서 설정을 하다가 실패해버리면 스프링 컨테이너가 그냥 죽겠죠. 여기에 클라이언트, 그 다음에 홈캐 서버 안에 웹 컨테이너, 서블릿 컨테이너, JSP 컨테이너, 얘가 만들어주는 스프링 컨테이너까지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. 근데 실질적인 서비스의 처리는 얘가 합니다. 당연하겠죠. 얘가 하는데 얘가 지금 이 작업을 만들다가 죽어버린 거예요.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여기 보시면 그 이미지 파일에 대한 리소스를 이렇게 설정을 하잖아요. 예, 요게 날아가 버리는 거죠. 그러니까 얘가 정상적으로 세팅이 안 된 거죠. 그 상태에서 아무리 이미지 파일이나 자원을 호출해봤자 호출이 안 됐던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느냐, 둘 중 하나죠. 여기다가 여기서 설정한 대로 myBTS 폴더 만들고 거기 안에다가 매퍼 파일, XML 파일 만들고 그 다음에 매퍼 파일을 쓰는 각종 리얼트 타입이나 또는 파라미터 타입에 들어갈 객체가 있다면 객체도 만들고 한 작업을 다 해주면 돼요. 다 해주고 나서 테스트를 하면 되는데 일단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스프링 컨테이너가 정상적으로 생성돼서 설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설정 자체가 일단 안 먹혔습니다. 그래서 아예 그냥 해제해 버렸어요. 저걸 다 만들 시간이 없어서 그냥 해제해 놓고 얘가 실행 안 되도록. 그러니까 여기서 당연히 문제가 안 생기겠죠. 현재는 지금 제가 테스트를 어디서 하고 있냐면 웹의 홈에서 하고 있습니다. 이걸 좀 주의하셔야 돼요. 제가 웹의 홈에서 제가 록 파일로 제가 지금 테스트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뷰 리졸버가 필요 없는 겁니다. 왜 제가 뷰 리졸버를 그 커멘트 처리를 할 수 있는지 그걸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. 제가 이거 커멘트 처리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따로 컨트롤러를 만들어서 컨트롤러 내부에서 메소드까지 가리키면 핸들러죠. 핸들러 내부에서 어떤 그 뷰 이름을 지정해주는 부분을 제가 호출할 일이 없죠. 현재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걸 해제해버렸어요. 테스트할 시점에 얘가 필요 없으니까. 그래서 얘가 해제해놓고 뭘 테스트했냐면 이제 우리가 관리하는 자원이요, 리소스에 대한 세팅을 이렇게 했습니다. 맵핑은 우리가 보통 맵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서블릿 컨텍스트 이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컨텍스트 테스트도 그렇고 외부에 보이는 이름이 있죠. 얘는 실제 값이 아닙니다. 실제 별명이죠, 별명. 그 별명으로 불러주면 실제 값을 가지고 와서 처리해 주겠다고 하는 것이고요. 그게 맵핑용의 속성 쪽에 들어가는 것이고, 이게 보통 이렇게 두 개, 하나면 보통 파일입니다. 파일만 있으면 하나예요. 근데 보통은 뭐냐면 두 개를 해줍니다. 왜? 파일 폴더 다 포함하기 때문에. 그래서 어떤 것이든 어떤 것이든. 근데 제가 만약에 얘를 이렇게 한 다음에 아래쪽에 세 개를 제가 막아 놓고요, 이거 하나만 있다고 가져야겠어요. 그러면 어떤 자원이 리소스 아래 어떤 폴더에 있는지는 몰라. 근데 리소스 아래 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. 자, 그랬을 때 이 두 개를 제가 일단 막아 놓고 이렇게 보면, 자, 리소스라고 하는 이름을 제가 주고 있죠. 그 다음에 아래에 내가 이미의 파일을 준 거예요. 그러면 얘를 어디서 찾냐면 여기서 찾는다면 리소스에서. 그러면 제가 리소스 폴더가 여기 존재하죠. 바로 아래에 얘가 있습니다. 스쿨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호출하게 되면 요 이미지 파일을 읽어올 수 있겠죠. 읽어오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한 거니까.
그래서 지금 보면 이게 외부에 이렇게 이미지가 떴습니다. 얘죠. 근데 내가 실제 관리할 때는 리소스 폴더 아래 제가 직접적으로 모든 이미지 파일 다 두지는 않을 겁니다. 지금처럼 CSS 파일은 이렇게 여기다 따로 폴더 만들어서 두고 이미지 파일 따로 두고 JS 파일 따로 둘 거예요. 근데 상위에 얘가 있을 뿐이죠. 상위에.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하냐면 각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설정을 따로따로 다 해주시면 됩니다. 지금처럼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가 바깥에 있는 거, 그러니까 리소스 폴더 바로 아래에 있는 거, 이게 아니라 여기에 따로 두고 싶어요. 이미지 파일. 그러면 읽어드릴 때, 그러니까 요청을 할 때 이렇게 요 이름을 사용하면 된다는 얘기죠. 뒤쪽에는 어떠한 파일이든 어떤 폴더든 여러분들이 만약 폴더가 들어갔다면 폴더 네임을 다시 폴더에 이름을 주고 그 아래에 이미지 파일을 써서 호출하시면 됩니다. 그럴 때 걔가 찾는 위치가 여기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. 이게 문제죠. 그럼 또 폴더 안에 폴더가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? 거기에 접근할 수 있도록 리소스 세팅이 되어야 되겠죠. 그래서 그렇게 너무 뭐 깊이 있게 하지는 않더라도 어쨌든 이미지하고 CSS하고 자바스크립트, JS 요 세 가지 폴더만 리소스에다 두게 되면 대부분 여기에다 해당이 되겠죠. 일반적으로는.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보면 지금 자 왼쪽 걸 보면 자 보세요. 얘는 지금 이미지 폴더 안에입니다. 이미지 폴더 안에 지금 얘가 존재하죠. 그런데 얘가 표현할 때 그 두 가지 방식으로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 요 그 boy.png나 tiger.png는 둘 다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요. 둘 다 이미지 아래 다 들어가 있습니다. 근데 호출할 때 두 가지 방식으로 호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. 자신의 부모 상위 쪽 있죠. 얘를 쓴 거는 뭐냐면요. 얘를 쓴 거는 그리고 얘를 쓴 거는 지금 얘를 쓴 겁니다. 요 위에 거는 그래서 그 안에 리소스 폴더 안에 모든 것이라 그랬죠. 어떤 것이든 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찾아 들어가는 거죠. 이렇게 찾아 들어가는 방식이 있고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요거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. 요거 하나만 그렇겠죠. 따로 폴더만 따로 관리하고 요거 하나만 딱 쓴 다음에 얘 앞에다가 무조건 리소스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면 되죠. 그리고 하이 폴더 들어갈 때 해당되는 폴더 이름을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.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이 리소스 앞부분의 길이가 그걸 좀 생각을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이에요.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. 위의 방식으로 하게 되면 얘 하나만 있으면 돼요. 하나만 리소스로 설정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그 내부 안에 어떤 것이든 진입할 수 있죠. 그래서 진입해서 찾아 들어가시면 되고 나는 각각 만들 거야. 특정 쪽을 이렇게 그렇게 되면 아래 방식을 쓸 수 있는 거죠. 왜냐하면 요 이름으로 호출할 수 있으니까. 그리고 이 이름을 호출하면 구체적으로 폴더가 이렇게 지정이 되죠. 근데 이미지스 아래 여러분들이 또 다른 폴더를 많이 두고 싶다. 그러면 얘가 그 최상위죠. 최상위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이미지스 아래 또 폴더가 있다고 하면 뭐 A 뭐 그 아래 또 B, C 이렇게 호출하시면 두 번째 게 먹힙니다. 이게 위로 올라가면 똑같죠, 그죠? 이렇게 호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. 폴더의 깊이에 따라서. 그래서 뭐 리소스 하나만 두고서 여러분들이 내부에 있는 것들은 직접 이렇게 폴더 지정해서 호출하겠다 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게 아니라 이미지하고 CS하고 JS를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할 거란 말이죠. HTML 안에서. 그 경우에는 아래 방식을 사용하시면 되겠죠. 직접 이제 매핑 이름을 직접 주는 거죠. 여기서 CSS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CSS 플레이시 한 다음에 특정 CSS를 호출하게 되면 여기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찾아서 가져올 겁니다. 근데 만약 이게 없다. 요것도 아이고 왜 이래. 그게 만약 없다. 그러면 이제 최상위 폴더로만 지정하시면 돼요. 여기 지금 뭐가 틀렸지? 잠깐 좀 볼게요.
하실 수가 있습니다. 어쨌든 이거는 뭐 일단 하실 때 뭔가 오류가 생길 때는 그 이전 오류가 뭔지 먼저 좀 확인해 보시고요. 저처럼 이렇게 좀 고생을 하실 필요가 없겠죠. 사전에 제가 많이 점검했다면 얘를 해제시켜 놓고 바로 작업을 했을 텐데